우선 발표 순서는 인상 깊었던 부분과 책의 내용을 삶에 적용시켜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며 인상 깊게 읽었던 챕터는 굉장히 많았지만 추리고 추려 1장, 3장, 7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며 하이라이트 쳤던 부분을 인용하여 가져왔으니 이 부분은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1장이 저에게 와닿았던 이유는 바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제 얼굴이 붉어졌기 때문인데요. 저는 고3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이 알바 중독 같다고 느낄 때도 많았는데 수험생 시절부터 알바를 해오면서 부모님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버는 일에 흥미를 느꼈고 대학 입학 전후 다양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알바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사고 싶은 게 많고 용돈은 받지만 용돈이 떨어지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그리고 두둑한 통장을 보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약간의 연애 사업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버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이러한 생활은 다 좋지만 제 자신이 엉망인 소비 습관을 갖고 있고 세양지 레이스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저의 소비 습관은 엉망이 되었을까요? 올해 여름 저는 두 군데의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시급이지만 에어컨 빵빵하게 일할 수 있는 저희 지역에서 운영하는 볼링장 알바였고요. 흔히 꿀알바라고 많이 불려서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급이 13,000원이지만 무더운 여름 캐리비안 베이 야외에 위치한 BBQ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군데 모두 합격하였고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는데요. 제가 선택한 건 시급이 높은 캐비 알바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시급을 찾아서 여름방학 2달 동안 일하면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들어왔는데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보상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에서 언급하였듯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였지 돈이 저를 위해 일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커지니 씀씀이 역시 커졌고 저의 안 좋은 소비 습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은 물건 앞에서는 무용지물 되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양지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제 자신이 얼른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해주었기에 이 챕터를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3장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한다. 저는 3장을 초반에 읽으면서 제가 선호하는 가치관과는 굉장히 대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한 번도 저만의 사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없었고, 학창 시절부터 외항사, 국내 항공사 등 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과 사업 사이에는 엄연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니라 진짜 자산을 사라. 즉, 책에서 언급한 사업은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고 자산과 연관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생 사업을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해 자산을 튼튼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 자체가 CEO처럼 직업이 될 수 있고 수입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고 급여를 받으며 나만의 부동산을 사기 위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수입이 아닌 자산 부분을 튼튼히 하며 직장을 유지하면 나무만 보고 달리던 제가 숲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읽으면서 3장 전체가 저에게는 인상 깊은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창업해라, 사업해라, 직장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닌 인생 사업을 구축해 이러한 사업을 위해 자산을 튼튼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7장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7장을 읽기 전 챕터 제목만 보고 과연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두려움이었고 그 밖에는 의심과 교육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가장 먼저 두려움이 언급되었는데 제가 생각한 두려움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돈이 없을 때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과도한 욕심을 만들고 단순히 숫자로 보여지는 돈에 얽매여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리스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려움 외에 제가 떠올리진 못했지만 가장 동의하면서 읽었던 파트는 게으름이었습니다. 이러한 게으름은 제안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의심과 불확실성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감을 잃고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우리가 알고 극복하자는 의도로 7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책 내용을 저의 미래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총 10년짜리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의 희망 진로는 앞서 얘기했듯 외항사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 준비 및 자산의 기초를 다지며 학습, 자산 구축, 네트워크 측면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외항사 관련 경력을 쌓고 투자를 확장하며 최종 취업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취업을 하고 지속적인 재테크를 통해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 9년 이내에는 저는 경제적 자유와 경력을 발전시키며 투자를 통한 소득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항사 경력을 이어가면서도 경제적 자유를 확립하고 10년이 지난 해 저는 저의 전문성을 높이며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 다각화된 재정을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외항사 수입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해 경제적 자유를 얻어 안정화되는 것이 저의 10년짜리 계획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라. 실천을 미루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 바뀐 나의 재정 습관에 통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라. 부자가 되는 길 중 하나인 지식은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독특하고 다양한 주제의 책을 찾아보며 읽을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을 찾아라. 이것은 앞으로의 저의 과제이며 제가 얻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해라. 일상 속에서 저희는 수많은 강연, 세미나, 책을 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기회를 저는 부끄럽지만 여태까지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습관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 책을 읽고 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여태 고정 지출은 저의 다른 통장에 넣어놨기 때문에 남은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 쉬웠으나, 앞으로는 저에게 먼저 투자하는 시간을 가진 뒤 고정 지출을 지불하면 부자의 재정 습관의 털끝 정도는 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